요즘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다른 설명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게요. 돈 이야기라는 게 결국 숫자로 들어와야 감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생활을 안정시켜 준다니까 뭔가 큰 돈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기대했다가 몇천 원 주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기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하게 넘기면 안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지 숫자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게 맞아요.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요. 전국 어디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는 아니고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현장에서 안내되는 기준을 보면요. 보통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지역에 따라서는 15만 원 안팎까지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숫자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요. 이 몇만 원이 약값 한 달치가 되기도 하고 관리비나 통신비를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체감이 꽤 크다고 하네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매달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이 특히 어려운 상황일 때 한 번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70만 원이나 100만 원 안팎까지 지원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라든지 갑자기 생활비가 막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지원금은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활에서 가장 부담되는 구간을 덜어주기 위한 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고 해서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요. 특히 정해진 연금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매달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요, 빚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고 이자를 내야 하는 돈도 아니라고 하네요. 나라나 지자체에서 어르신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처럼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받는 순간부터 생활에 대한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돈이면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지원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활의 여유에서 꽤 크게 작용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병원비, 약값, 공과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이 지원금이 생활을 버텨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얼마냐를 딱 한 숫자로 외우기보다는 매달이면 몇만 원 수준, 일시 지원이면 수십만 원 단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지원금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돈인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인생활 안정지원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막히면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준이랑 신청 방법을 같이 풀어서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대상부터 이야기해보면요. 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예요. 보통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나이 때문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소득 부분이에요. 연금이 조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닐지, 자식이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의 취지가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기 때문에 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또 재산 부분도 많이들 걱정하세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단순하게 집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인지,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인지, 당장 처분이 어려운 상황인지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상 여부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이, 소득, 생활 형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실제로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신청도 안 해봤는데 상담 받아보니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도 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혼자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청 방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청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해야 할 것 같아서 겁부터 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대부분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거나 혼자서 온라인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담당자가 어르신 상황을 간단히 물어보고 이 제도가 해당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준다고 하네요. 이때 준비해 가시면 좋은 건 기본적으로 신분증 정도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수령 여부나 생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미리 다 챙겨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안내를 받으셔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대신 문의해 주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신청하겠다고 마음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해당이 되는지만 한번 물어보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오히려 그렇게 갔다가 노인생활안정지원금 말고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을 안내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알아보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기록이 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망설이다가 놓치기보다는 한 번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결국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될까 안 될까를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요즘 들어 생활이 조금이라도 빠듯해졌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이라면 한 번쯤은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볼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노인생활안정지원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르신들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기초연금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이랑은 또 다른 거냐? 이런 지원금들하고 같이 받을 수는 있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괜히 잘못 받는 건 아닐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말로 풀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먼저 기초연금부터 생각해보면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일정 소득 기준 안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성격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한 정기적인 소득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요, 매달 계속 나오는 연금이라기보다는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해주는 지원금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초연금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생활안전망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은 말 그대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께 생계 전반을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기초생활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해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 단계의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하네요. 또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과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은 특정 목적에 맞춰서 일회성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어떤 건 특정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그런 여러 제도 사이에서 어르신 생활 전반의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원금이나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받을 수 있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혹시 중복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담당 창구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지원금들이 서로 경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은 기본 생활을 받쳐주는 역할, 기초생활보장은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그리고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그 사이에서 생활이 흔들릴 때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는 아예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지원으로 생활이 충분한지 아니면 여전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괜히 겁부터 먹지 않고 아, 이건 이런 성격의 돈이구나 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께서 이런 지원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예전보다 생활이 훨씬 팍팍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해진 돈은 그대로인데 병원비는 늘고 약값도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생활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빠듯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병원 한번 다녀오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다 보니 이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네요. 또 집에서 지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생기게 됩니다.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수도나 전기 문제로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몰아서 생기면 그달 생활비가 확 흔들리게 된다고들 하세요. 젊을 때는 이런 상황이 와도 조금 더 벌어서 메우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다고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노인생활안정지원금 같은 제도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만 필요한 돈이 아니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흔들림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한 어르신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어르신들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를 많이 줄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집수리도 그냥 넘기면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생활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노인생활안정지원금 같은 제도를 마련해 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어르신들께서 더 아끼고 더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지켜드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요즘 들어 생활비 걱정을 자주 하게 된다.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이런 현실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이 어떤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지원금은요,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생활 상황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게 나는 제도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계신 분들, 병원비나 약값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혼자 지내시면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께는 이런 지원금이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많이 참고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런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병원 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생활이 빠듯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은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금 환경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느끼신다면 굳이 서둘러 신청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지원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제도는 괜히 받았다가 문제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원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혹시 나중에 환수되는 건 아닌지,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담당 창구에서 한 번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신청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지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지원금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안내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듯이 들었을 때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결국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은 어르신들께서 더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생활이 흔들릴 때 너무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신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그제야 알아보는 것보다 아직 판단할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지원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